알파스 강동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0년형 미니 컨버터블 S 모델 쿠퍼 클래식 플러스 런치백, 트림명이 굉장히 길죠? 기존의 하이 트림입니다. 앞서 제가 이 차를 타고 강릉 헌화로 드라이브 다녀온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2020년 미니에 달라진 부분들 사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020년형 미니 런칭 행사, 그리고 이후에 바로 이전보다 승차감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적인 데일리 설정, 즉 도심에서 일상으로 주행을 할 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플랫폼이 달라져서 차량의 주행성, 차량의 승차감이 좋아진 건 없어요. 플랫폼이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EUKL1, 즉 이전에 사용했던 BMW의 전륜구동 플랫폼에서 하이트림 같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쿠퍼 클래식 플러스 런치백 같은 경우에는 방음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됐어요. 덕분에 넥선 주로에서 일반적인 도심 주행 속도 60에서 80, 90km 정도까지 괜찮고요. 직전의 미니에 비해서는 묵직한 느낌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상태가 좋을 때는 진동이나 소음 부분이 필터링이 돼요. 하지만 그 이상 속도로 달리고 도로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예전처럼 미니의 소음과 진동이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말에 2021년형 미니 컨트리맨 하이트림에 처음 적용됐던 5인치 디지털 계기판, 예전 하이트림에 해당되는 쿠퍼 클래식 플러스 론치팩에는 이 디지털 계기판이 기본 탑재되고요. 기본 트림인 쿠퍼 클래식에는 모델에 따라서 여전히 아날로그 계기판이 탑재됩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된 모델 같은 경우에 컴바이너 타입 HUD 안쪽에 그래픽도 디지털 클러스터의 그래픽 인터페이스처럼 달라졌고요. 아울러 그 앞쪽에 붙어있는 스티어링 휠 버튼이 예전보다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 버튼 영역이 평평해진 새로운 UI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차량 쿠퍼 클래식 플러스 론치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트 플러스 또는 세이프티 팩이라고도 불리는 ADAS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거기에는 전방 차량 감지, 전방 보행자 감지,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요 세 가지가 추가됐는데요. 차량 감지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 앞차의 속도, 거리 등을 측정을 해서 지정된 속도로 달리다가 앞차가 가까워지면 그에 맞게 차량의 속도를 줄여줍니다. 말하자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같은 경우에는요, 활성화 시켜 놓으면 차량 주행 중에 방향 지시 등 조작 없이 차량이 차선을 넘어갈 경우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이건 LCAS, LKES 또는 레인 키핑, 이 기능보다는 아래 단계예요. 즉 차선을 중앙으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어도 소위 말하는 반자율 주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부스터 안쪽에 OS가 달라졌어요. 일단 비주얼 자체가 예전과 완전 다르고요. 시원한 푸른색 계열의 청량감 있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바탕은 BMW의 iDrive와 비슷한데, BMW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iDrive 버전이 7까지 업그레이드 됐죠. 이 미니에도 iDrive 7과 같은 OS가 탑재되어 있고, 다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만 다릅니다. 그리고 비주얼 부스터 바깥쪽에 조명이 들어왔잖아요. 이전에는
일정한 두께의 원 테두리였는데요. 신형에는 이퀄라이저처럼 삐죽삐죽 솟아있는 막대 그래프 같은 거가 삑 둘러져 있어요. 속도와 설정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건 동일합니다. 비상등이 BMW처럼 비주얼 부스터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쿠퍼 클래식, 즉 기존의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엔 비상등 버튼만 있고, 이 차량, 즉 기존 하이트림 신규 명칭으로는 쿠퍼 클래식 플러스 론치팩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하나 더 달려 있는데, BMW에도 이 똑같은 버튼이 있죠. 드라이빙 어시스트, 즉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ADAS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는 기존의 여러 가지 패턴이나 재질이 들어가던 가니쉬 부분이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 기존과 동일하게 멜팅 브라운 시트가 적용됐습니다. 실내에 하이그로시 블랙 가니쉬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외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미니는 기존의 크롬으로 마감되던 장식 부분을 블랙 크롬 같은 걸 적용해서 소위 말하는 크롬 죽이기를 진행해 왔는데요. 2022년 미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완전히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바뀌었어요. 전면부 인상을 보면 기존의 크롬 또는 블랙 크롬이 들어가던 가니쉬,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그릴 바깥쪽을 감싸던 얇은 베젤이 검정색이 되고, 라디에이터 그릴과 에어 인테이크 사이에 있던 가로 바 부분, 이 부분이 기존에는 하이그로시 블랙이었는데요, 이번에 바디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인 인상이 옛날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 하나였죠. 웅이 아범에 등장하던 메인 캐릭터 웅이 아범의 입과 그리고 억지스럽게 그려놓은 검정색 수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로우 범퍼 쪽에도 보면요, 블랙 데코가 강조됐고요, 그리고 클레딩이 추가됐습니다. 뒤쪽 범퍼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크롬 또는 블랙 크롬이 들어가는 부분은 모두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바뀌었고요, 블랙 데코와 클레딩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배기구 팁이 기존의 알루미늄이었는데요, 지금은 트림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쿠퍼 클래식 플러스 런치백 같은 경우에 블랙 컬러 알루미늄이 적용돼서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바디 컬러와 대비가 돼요.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검정과 화려해진 컬러를 대비시키는 이유는 미니가 예쁜, 소위 말하는 힙한 차가 되려는 노력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번에 2022년형 미니 런치 행사 또는 그 후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스타벅스와의 콜라보레이션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가 돼요.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는 커피를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요, 요즘 스타벅스의 행보를 보면 커피와 음료 부분도 신경을 씁니다만 프리퀀시를 모아서 스타벅스 스페셜 굿즈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행보들, 게다가 이미 스타벅스 매장은 스터디 카페처럼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떤 분들은 스타벅스가 자리를 임대하는 사업을 한다, 또는 굿즈 마케팅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추세는 요즘 힙하다는 브랜드들이 다 하는 마케팅 행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도 아주 힙한 스타벅스 굿즈 마케팅에 얹어서 2022년형 미니를 붐업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미니를 보면 로보 미니로부터 시작된 헤리티지 상당 부분들을 버린 듯 보여요. 기존 미니는 실용적인 면과 작으면서 날렵한 이런 이미지들이었는데, 지금 미니는 크기는 둘째치고라도 아기자기한 인터페이스들, 게다가 조금 좋아진 승차감까지, 요즘 미니를 좋아하는 여성들에게 타겟팅된 여러가지 요소들이잖아요. 이런 여러가지 요소를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기존 미니의 헤리티지를 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략 5년 전쯤이죠. 그때까지는 미니의 주요 고객들이 젊은 남성이었는데요. 미니가 3세대로 바뀌면서 말랑말랑해지고 커지고, 그때부터 이미 디자인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 즈음에서 남성 고객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그 자리를 여성 고객들이 채우고 있는데, 미니도 이런 고객층 변화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이처럼 힙하게 바뀐 것도 여성 고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니가 이번에 또 한 번 달라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쁜 차로 가는 것도 나름의 생존 전략이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게 브랜드의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면서 운전자 시점 영상으로 이번에 달라진 2022년형 미니의 주요 변화, 그리고 미니 브랜드의 변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에 변화가 없어서 다소 지루했을 수도 있겠지만, 미니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나름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